안녕하십니까, 윤태욱입니다. 제가 중앙일보에 4주에 한 번씩 연재하는 윤태욱의 중국기행, 변방의 인문학에 실린 내용을 거기에 다 싣지 못한 사진이나 기타 등등을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변방을 왜 찾아가는지, 변방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는 이미 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으니까 바로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이 제 사진입니다. 실물보다는 훨씬 잘 나온 제 사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신장에서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 제 가까운 지인이 초원에서 찍어준 건데, 이거는 동북 쪽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신장 이야기에 끼어들었군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신장에 있는 키질석굴이라고 있습니다. 키질석굴. 인도의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지는 길목 가운데 쿠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키질석굴에 어떤 조선인이 있습니다. 이게 중앙일보의 기사에 지면 그대로 이제 찍어 놓은 건데, 거기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장 키질석굴 속 중국의 피카소는 조선인 한낙연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저 먼 곳에서 조선인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신장을 변방 여행의 첫 번째로 이제 신장을 주로 다니게 될 텐데, 신장을 약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지도를 보고 계신데, 중국에서 서북쪽 제일 끝자락에 있는, 면적으로는 아주 굉장히 넓은 그런 지역입니다. 신장입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고, 대략 이렇게 거리를 직선으로 하면 한 3,500km쯤 됩니다. 여름에는 직항이 임시로 또 편성되기도 하지만, 직항이 없이 북경이나 또는 상해 이런 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면 하루 종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같이 집에서 나와야 신장에 도착하면 비행기 타고 와도 그날 밤이나 돼야 도착하는 그런 먼 곳입니다. 그 먼 곳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 오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기가 진짜 오지입니다. 신장이라는 곳이. 오지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이제 도시라고 해도 괜찮겠죠. 인구 밀집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바다로부터 멀다는 뜻도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인데, 신장은 그 두 가지가 다 됩니다. 신장이 중국에 속해 있으니까 중국의 대도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이런 데서 따져도 물론 당연히 멀고, 바다에서 거리를 따져도 굉장히 멉니다. 일부러 이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 지도상의 위로는 굉장히 먼 것 같지만 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도의 그 작법상 생기는 그 시각적인 이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가까운 데들이 인도양, 벵골만 이런 쪽들입니다. 아랍해 이런 쪽, 아라비아해 이런 쪽들인데, 그래봐야 직선으로 아무리 저걸 해봐야 2,000km가 훨씬 넘습니다. 2,300km 이 정도 됩니다. 천진 앞바다 쪽도 비교적 가까운 바다 중에 하나인데 3,000km나 됩니다. 북쪽으로 북극해는 3,600km, 2,800km 이런데 이 러시아 저쪽 서북쪽 끝에도 한 3,600km 이 정도 되는군요. 바다에서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먼 곳은 이게 바다의 습기가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건조합니다. 건조한 곳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신장은 크게 이 지리적인 구조가 이렇게 보다시피 세 개의 산맥이 동서로 대개 동서 방향으로 이렇게 늘어져 있고, 그 사이에 두 개의 커다란 분지가 있습니다. 이 분지도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건조하기 때문에 사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가 타클라마칸 사막입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산맥은 쿨룬산이라고 합니다. 곤륜산이죠. 곤륜산. 우리가 중국 영화를 보면서 뭐 곤륜파 그러는데 진짜 곤륜산에서 연마해서 곤륜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 전통시대의 이 곤륜산이라는 건 너무너무 먼 곳이기 때문에 황제의 명을 받고 간 군사 이외에 저기를 민간인들이 가서 저기서 연마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어쨌든 이게 곤륜산입니다. 중국에는 산맥이라는 말도 쓰지만 그냥 산이라고 하면 산맥이라는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곤륜산맥입니다. 곤륜산맥의 남쪽은 티베트 고원, 북쪽은 타클라마칸 사막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동에서 서로 흘러가고 있는 산맥이 천산입니다. 천산산맥. 중국 발음으로 하면 티엔산입니다. 티엔산. 그다음에 이 북쪽에 이 몽골 공화국과의 국경을 이루는 곳은 알타이 산맥입니다. 우리가 뭐 알타이 언이, 뭐 우랄 언이, 퉁구스 언이, 우리말의 어떤 계통 분류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듣게 되고 배우게 되었던, 그러나 그 내용은 뭐 자세히 모르는 그런 알타이의 그 알타이가 산 이름입니다. 산 이름. 알타이 산맥. 오늘 이제 첫 번째 찾아갈 곳은 요 쿨룬 산맥의 남쪽 기슭에 타클라마칸 사목의 북쪽 가장자리에 있는 쿠처라는 곳입니다. 쿠처. 신장의 지도에 표시한 쿠처의 행정구역은 이렇게 됩니다. 가운데, 거의 뭐 정가운데 배꼽자리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인 한낙연을 만나러 가는 것은 잠시 뒤에 하고, 일단 신장에 갔으니까 신장에서도 쿠처를 갔으니까 쿠처의 가장 아름다운 곳을 한번 찾아가 보는 거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름답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건조한 지대의 거친 불모지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렇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막막하고 망망하고 이런 불모의 땅을 멋있게 느끼는 이상한 미학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게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만히 보면 아주 거칠고 마치 이 톱날을 거꾸로 세워놓은 것 같은 그런 지형입니다. 이런데 딱 가면 감탄사부터 나오게 되죠. 이야,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양이 다양해서 어떤 것들은 이게 뭐 옛날에 무슨 이 군사 주둔했던 어떤 성벽의 일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대를 통과하고 있는 길도 사실은 좀 뭐 길이 있어서 더 멋있어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도로가 있으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거긴 하지만 이곳은 실제로 이제 키질석굴을 향해서 가는 길의 일부인데 이거 뭐 지구 같은 생각이 안 듭니다. 뭐 화성 어디쯤 와 있는 것 같고 무슨 SF 영화에 들어온 그런 기분입니다. 이런 데서 가다가 차가 고장나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그래도 통행하는 차량이 조금은 있습니다. 혹시 차가 고장나도 뭐 미아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굉장한 자연 풍광이 아주 독특합니다. 쿠처에서 갈 수 있는 보통 가게 되는 가장 아름다운 지질공원 중에 하나는 천산 신비 대협곡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협곡입니다. 사진에 보면 파란 하늘 아래 그저 그냥 시뻘건 돌들이 거칠게 솟아있는 그런 협곡입니다. 협곡의 현재 입구입니다. 요게 입구입니다. 주차장이네요. 이렇게 보면 뭐 그냥 색깔이 붉다 정도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진을 보면
그렇게 실감나게 이게 그렇게 대단해 뭐 이런 생각이 덜 들 수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운데 아래쪽에 세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협곡입니다. 아주 좁은 뭐 폭이 2, 3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협곡입니다. 그 협곡 사이를 걷게 되는데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자연이 이런 엄청난 무엇을 만들었는데 그게 사람들이 이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으로는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고 색깔도 뭐 아주 독특합니다. 붉은색이 아주 진하게 배어나오고 이런 협곡에 이제 햇살이 한쪽에 이렇게 비스듬히 이제 들어오면 사진으로 또 멋있는 어떤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어디 동화 속에 나오는 한 장면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멋있죠? 저는 멋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지만 사진을 잘 찍어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 가면 그냥 다 저런 사진이 됩니다. 마치 밖에서 뭔가 이렇게 이 거대한 어떤 뭐 외계 물체가 빛을 발하면서 다가올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주기도 합니다. 이 사진도 이제 같은 장면이지만 밑에 사람 하나가 보이나요? 예. 여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곳은 이 협곡의 사람 있는 데서부터 약 200m도 더 이상 되는 그런 곳입니다. 아이고, 또 나왔습니다. 별로 볼품없는 아저씨가 또 나와서 죄송합니다. 여기를 지나면 이제 키질석굴이라는 데를 찾아가게 됩니다. 키질석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의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지는 길목에 쿠처라는 곳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길목입니다. 말이죠. 실크로드의 한 가닥인데 천산남록에 있다 그래서 천산남로라고도 하는 실크로드에 있는 석굴입니다. 이 석굴에 가면 일단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누군가 약간 구부정한 모습으로 그런 자세로 앉아 있는데 구마라 집입니다. 구마라 집. 초기에 AD 4세기경에 인도의 불경을 중국의 한자로 번역하는 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중국 불교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큰 기여를 했던 사람인데 구마라 집은 이곳 쿠처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조선인 한낙연이기 때문에 구마라 집 얘기는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젊었던 시절을 묘사한 거겠죠. 키질석굴입니다. 이 키질석굴은 관리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중국의 석굴들이 다 그렇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서양이나 일본의 소위 탐험가들, 실제로는 뭐 거의 문화재 약탈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도굴이라고 얘기하긴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반도굴꾼들이죠. 워낙에 벽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뜯어서 반출해 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관리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 키질석굴은 카메라를 들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입구에 있는 보관함에 전부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검색을 당하고 가고 검색을 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제 핸드폰은 들고 갈 수 있는데 핸드폰에 사진기가 다 붙어 있어서 괜찮습니다. 석굴 안에서의 촬영이 금지되어 있고 석굴 바깥에서 이렇게 찍는 것은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키질석굴을 처음 갔을 때는 석굴 안에서도 안에서 당연히 이제 촬영이 금지가 되어 있었고, 그러나 이 금년에 다시 여기를 찾아갔을 때는 사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카메라를 휴대할 수 없는 거는 똑같은데 갖고 들어간 핸드폰으로
플래시를 터트리지 않고 찍는 거는 석굴 안에서도 허용을 하대요.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래시가 이제 좀 이 문화재 유물의 어떤 훼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이 관람을 또 방해하는 바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제한하는 것은 뭐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는 지금은 찍을 수 있습니다. 석굴 안에서. 이런 벽화들이 일부는 남아있고 일부는 뜯겨진 부분은 이제 보수 공사를 해서 조금 뭐 말끔하게는 보이지만 저 복원 내지는 보수하기 전에는 엉망이었었겠죠. 그 중에 석굴에 다 번호가 붙어 있는데 10번 석굴에 가면 이제 제가 찾아가서 만났던 조선인 한낙연이 있습니다. 한낙연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하게 짧게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서 오늘은 여기서 끊어가겠습니다. 벌써 15분이 지난. 동영상이 너무 길면 여러분들이 보는데 불편하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 일단 끊고 가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한낙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